매달 25일 새벽이 되면 경남 고성에 사시는 73된 황정임 씨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뜨십니다. 알람이 없어도 그날만큼은 새벽 5시면 저절로 눈이 떠진다고 하셨지요.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 일어나 세수를 하고 꽃무늬 적삼을 챙겨 입으십니다. 그리고 고무줄로 단단히 묶어둔 통장 4권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집을 나서십니다. 마을 버스를 타고 읍내은행까지는 30분이 걸립니다. 기초연금이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그 통장 4권 겉장에는 누군가가 굵직한 매직으로 써놓은 글자가 있습니다. 밥, 약, 오늘, 그리고 꽃. 여러분, 이 4글자를 처음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딘가 허전하지 않으십니까? 은행 이자나 수익률 같은 말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통장에 붙어야 할 이름이 이자율이나 만기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4글자를 알게 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평생 놓쳐온 것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5번째 통장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건 오늘 제가 가장 오래 생각한 이야기입니다. 뒤에 가서 함께 꺼내보겠습니다. 황정임 씨는 경남 고성에서 나고 자라셨습니다. 국민학교를 마치고 17에 마산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밟기 시작했지요. 통금 사이렌이 울릴 때까지 바느질을 하고 월급 봉투는 한 번도 뜯지 않고 어머니 손에 들렸습니다. 그 시절에 배운 것이 있습니다. 돈은 쌓아두는 것이다. 쓰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25에 남편을 만나 고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면 소재지에서 부부가 함께 철물점을 했지요. 남편은 묵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한번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해내는 성품이었어요. 그이가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닫고 그 사이에 2 아이를 키웠습니다. 4년 전 겨울 남편이 먼저 갔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돈에 보험금, 평생 부은 적금을 합치니 1억 4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돈이 통장 하나에 들어왔습니다. 남들은 그랬습니다. 와, 그만하면 든든하겠다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돈이 생기고 나서부터 잠을 설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통장은 자개장 서랍 속 수건 사이에 숨겨두었고 도장은 외출할 때마다 속옷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셨지요. 특별히 찾을 일도 없으면서 현금 인출기 앞에 서서 조회 버튼만 눌러보고 돌아선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숫자가 그대로 있는 걸 눈으로 봐야만 그날 밤 잠이 왔거든요. 그러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한 푼을 못 쓰셨습니다. 정형외과에서 무릎 연골 주사를 맞으라는데 3번에 15만 원이라기에 그냥 돌아오셨지요. 파스나 붙이지 하면서요. 1억 4천을 지닌 분이 15만 원이 아까워 절뚝절뚝 버스를 타셨으니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노릇이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데도 왜인지 쓸 수가 없는 날이요. 여유가 있는데도 마음은 늘 부족하다는 느낌. 저는 그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돈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름 없는 돈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찾은 돈은 아무리 적어도 사람을 따뜻하게 합니다. 황정임 씨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40년을 넘게 산 남편보다 훨씬 늦게 알게 된 겁니다. 그것도 은행 벤치에서 처음 만난 낯선 어르신 한 분 덕분에요. 그 어르신 이야기를 잠시 드려야겠습니다. 경상남도 남해에서 평생 과수원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허영구 선생 79,
은행에서 만날 때마다 겉장이 낡아 빠진 통장 하나를 들고 오시는 분이었는데 그 통장 속 이름이 여자 이름이었지요. 그 위에 꼬깃꼬깃한 현금 3만 원을 얹어서 창구에 내미시고는 조용히 통장 겉장을 쓸어보며 자리로 돌아오십니다. 경로당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 어르신 과수원에 보상금 2억 넘게 받았는데 커피 한 잔을 안 산다고요. 자식도 마누라도 코빼기를 안 비친다고요. 황정임 씨도 그 소문을 들었지요. 그런데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여자 이름 통장에 매달 현금 3만 원을 넣는 사람이 구두쇠라고 어느 날 황정임 씨가 불안한 마음에 은행을 찾아갔을 때 허 선생이 대기 의자를 가리키며 이러셨습니다. 앉으시오. 어차피 기다려야 하오. 그게 두 분의 첫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돈을 잘 관리한다는 말을 금리가 높은 곳에 놓고 이자를 많이 받는다는 뜻으로 씁니다. 그런데 허 연구 선생이 그날 벤치에서 처음 꺼낸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먼저 자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15년 전 일입니다. 과수원에 고속도로가 나면서 보상금으로 2억 6천을 받았습니다. 환갑에 흙만 만지던 손에 그런 목돈이 처음 잡혔지요. 은행에 넣으러 갔더니 저축은행은 금리를 2배 준다기에 1억 2천을 한 곳에 몰아넣고 직원이 권하는 후순위 채권에 3천을 더 얹었답니다. 통장에 이자가 찍히는 재미로 어깨가 으쓱하던 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그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를 맞았습니다. 셔터 내린 문 앞에 사람들이 주저앉아 울던 그 뉴스 화면 속에 그 어르신도 서 계셨다고 하셨지요. 예금자 보호는 당시 5천만 원까지만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몇 년을 기다려서 쥐꼬리만큼 돌려받고 후순위 채권은 그냥 종이 조각이 되었습니다. 8천만 원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어르신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 얘기하듯이요. 황정임 씨는 그 담담함이 더 아팠다고 했습니다. 흉터가 그만큼 마르려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알아야 하는지를 남편을 보내보고서는 조금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자 씨, 나는 그때 8천만 원만 잃은 게 아니요. 그 말에 황정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4개월을 방에서 안 나왔어요. 그 사이에 집사람이 60이 넘은 나이에 말 한마디 없이 시장 반찬 가게로 일을 나갔죠. 새벽 5시에 나가 온종일 서서 전을 부치고 남을 묻히고 그 일을 5년을 했답니다. 집사람이 원망 소리를 한 번도 안 합디다. 딱 한 번 밤에 무릎이 아파서 끙끙 소리를 내고는 그것도 미안하다고 웃어요. 나는 그 웃는 낯이 시방도 제일 아프어. 여러분 8천만 원을 잃은 사람이 제일 아픈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들으셨습니까?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무릎 아픈 아내가 미안하다고 웃던 그 낯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1938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85년 넘게 이어온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724명의 삶을 태어나서 노년이 될 때까지 추적한 이 연구는 무엇이 사람을 노년에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물었습니다.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심지어 건강도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관계였습니다. 의지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확신이 노년의 뇌 건강과 심리 안정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허 연구 선생은 8천만 원을 잃고 나서야 그 사실을 몸으로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결심했다고 하셨지요. 돈을 다시 모으는 것보다 돈 때문에 사람 잃는 일을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고. 그 결심이 4개의 통장을 만들게 했습니다. 허 연구 선생이 황정임 씨에게
통장 3개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겉장마다 유성 매직으로 써놓은 글자가 있었습니다. 밥, 약, 오늘. 글씨가 초등학생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3글자가 어느 노후 강의보다 무거웠습니다. 첫 번째 원칙부터 일러주셨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요즘은 1억 원까지로 올랐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한도가 올랐다고 내 간이 커지는 건 아니지요. 나는 여전히 한 곳에 5천만 원 넘게 두지 않습니다. 은행 2-3군데에 나눠두면 어디가 뒤숭숭하다는 뉴스가 나와도 밤을 잘 수 있거든요. 그게 잠값입니다. 잠값이라는 말이 황정임 씨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는 3년 동안 1억 4천을 쥐고도 제대로 잔 밤이 없었는데 이 어르신은 나눠두는 것만으로 잠을 산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가 밥 통장입니다. 목돈의 절반쯤은 다달이 이자가 나오는 예금으로 또 일부는 연금 형식으로 바꿔서 25일마다 내 월급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좋은 일이 생깁니다. 누가 목돈을 빌려달라 하거나 좋은 곳에 넣으라 하더라도 거짓말 한마디 안 보태고 이 말 한마디면 끝입니다. 나 목돈 없어. 다달이 타먹고 살아요. 여러분, 거절을 못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앓는 것이 우리 나이 고질병 아닙니까? 통장이 나 대신 거절을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약통장입니다. 병원비와 요양비로만 쓸 돈을 아예 따로 떼어놓고 은행 창구에서 자물쇠 2개를 걸어두는 겁니다. 하나는 지연 이체, 큰 돈을 보내면 바로 나가지 않고 3시간 뒤에 나가는 서비스인데 그 안에 취소가 됩니다. 또 하나는 하루 이체 한도를 100만 원으로 낮추는 것. 급한 큰 돈은 신분증 들고 창구에 가면 되니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그 번거로움이 자물쇠가 됩니다. 귀찮지요. 그런데 이 자물쇠가 도둑 때문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누구 때문이냐 하니 어르신이 자신의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톡 두드리셨습니다. 나이든 내가 내일에 속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정신이 흐린 날의 허영구가 목돈을 못 만지게 멀쩡한 오늘의 허영구가 미리 막아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처음에는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지혜입니다.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를 보호하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자기 사랑입니다. 네 번째 통장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이 통장을 꺼내기 전에 한참 뜸을 들이셨지요. 그날 처음으로 허영구 선생이 여자 이름 통장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름은 허봉순 씨였습니다. 어르신의 아내였습니다. 함께 과수원을 하고 보상금 날아가던 날 밤에도 원망 한마디 없이 무릎 아픈 것을 미안해하던 그분이요. 그런데 지금은 읍내 외곽 요양원에 4년째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치매가 깊어서요. 아들은 해외 현장에 나가 있어서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렵고요. 밤마다 요양원비는 누가 내느냐고 복도를 헤매시고 간식으로 빵이 나오면 반쪽만 드시고 반쪽은 베개 밑에 몰래 숨겨두신다 했습니다. 보리고개를 넘으신 분이라 병이 다른 기억은 다 지워도 가난이 무섭다는 기억만은 지우질 못하시는 거지요. 어느 날 어르신이 지푸라기 심정으로 옛날 살림 통장을 가져다 보여드렸더니 그날 밤 처음으로 복도를 헤매지 않고 주무시더랍니다. 의사도 재우지 못하는 분을 통장이 재웠습니다. 그날부터 어르신은 매달 25일에 은행 창구에서 허봉순 씨 통장에 현금 3만 원을 넣고 통장 정리를 해오시는 겁니다. 기계로 하면 1분인데 굳이 창구까지 오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계는 거래가 밀리면 몇 달치를 한 줄로 뭉뚱그려 찍어버리거든요. 봉순이는 강덕수 석자가 아니 허영구 석자가 또박또박 박혀 있어야 안심을 합니다.
그 통장에는 봉순 씨가 50년 살림하며 쓰던 헌장들이 고무줄에 묶여 수십 권 함께 들어있답니다. 그게 이 양반한테는 이불입니다. 가장 따뜻한 이불이요. 황정임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어르신이 이어 말씀하셨지요. 나는 평생 무뚝뚝해서 미안하다는 소리를 할 줄 모르고 살았어요. 저축은행에서 돈 날렸을 때도 끝내 그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달이 3만 원씩 갚는 중이요. 이 통장이 내가 평생 처음 쓰는 편지요. 3만 원짜리 편지입니다. 이자율도 없고 만기일도 없는 통장입니다. 그런데 어르신 말씀대로라면 그것이 세상에서 금리가 제일 높은 통장입니다. 은행 이자는 높아야 몇 %요. 그런데 이 통장은 3만 원을 넣으면 우리 봉순이가 한 달을 발 뻗고 자오. 세상 천지에 이런 금리가 어디 있어. 그 말을 들은 황정임 씨는 한참 자기 무릎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5만 원이 아까워서 절뚝거리던 무릎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정형외과에 전화해서 연골 주사를 예약했습니다. 15만 원을 카드로 긁는데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69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목돈을 쓰는 순간이었거든요. 여러분, 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리를 정해주고 나면 이상하게 무섭지가 않습니다. 이름 없는 돈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찾은 돈은 사람을 따뜻하게 합니다. 여러분, 잠시 여기서 멈추어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왜 이렇게 돈 앞에서 무너질까요? 어릴 적부터 가난을 몸으로 겪었고 그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배고픔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으는 데는 도사가 됩니다. 그런데 쓰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살아남아야 하는 시절에 배운 것들이 이제 평화로운 시절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버릇이 때로는 우리를 해치기도 합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자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었습니다. 26년 상반기에는 다시 높아졌고요. 그러면서 피해자를 분석한 심리학 연구들이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합니다. 사기꾼이 파고드는 자리는 돈 많은 사람의 욕심이 아닙니다. 외로운 사람의 빈 의자입니다. 황정임 씨가 홍보관 청년의 어머님 소리에 흔들렸을 때 흔들린 것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살가운 소리가 좋았습니다. 가족 대화방에 반찬 사진을 올려도 하루 종일 답이 없는 날이 많았으니까요. 사기꾼은 그 빈 의자를 귀신같이 압니다. 그리고 그 의자에 먼저 앉아서 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두느냐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의 빈 의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200년 전 유배지 강진에서 다산 정약용이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나지 못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들에게 남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탄식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벼슬을 하여도 너희에게 물려줄 밭챙기 하나 장만하지 못했으니 오직 정신적인 부적 2글자를 마음에 지녀라. 한 글자는 근친이고 또 한 글자는 검됨이다. 이 2글자는 좋은 밭이나 기름진 땅보다도 나은 것이니 일생 동안 써도 다 닳지 않는다. 근검, 진갬, 부지런함과 검소함. 정약용이 자식에게 물려준 유산은 땅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쓰임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허영구 선생도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통장 잔고가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계실 때 자기 돈이 어디에 가는지를 몸소 보여주려 하셨겠지요.
3만 원짜리 편지로요. 이제 황정임 씨가 홍보관에 갈 뻔한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읍내 뒷골목 2층에 홍보관이 차려진 것이 그 무렵이었습니다. 트로트가 쿵짝쿵짝 울리고 마이크 잡은 청년이 어머님 어머님 하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다디달지요. 계란 한 판을 받고 주방 세제를 받고 세 번째에는 연 12% 확정 배당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원금 보장 증서에 회사 직인까지 찍어준다고요. 황정임 씨도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숫자보다 그 청년이 황정임 씨를 흔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전화해서 어머님 무릎은 좀 어떠세요? 하는 이가 그 시절 곁에는 그 청년 하나뿐이었거든요. 황정임 씨가 허영구 선생께 슬쩍 여쭤봤습니다. 이런 데가 있다는데 어떻겠느냐고요. 어르신은 끝까지 듣더니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원금 보장, 확정 배당, 그 두 마디를 은행과 우체국 밖에서 들으면 백이면 백도둑놈 소리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 믿어지거든 가서 그 청년한테 딱 한 가지만 물어보시오. 내가 내일 죽으면 이 돈이 누구한테 갑니까? 하고 그 대답이 1분 안에 안 나오면 도둑이요. 황정임 씨가 그 질문을 들고 홍보관에 갔습니다. 청년이 여느 때처럼 어머님하고 달려오기에 물었습니다. 내가 내일 죽으면 이 돈이 누구한테 가느냐고요. 그 매끄럽던 입이 처음으로 버벅거렸습니다. 본사 확인이 필요하고 절차가 어떻고 서류가 저떻고 은행이라면 1분이면 나올 대답이 5분을 헤맸습니다. 그 5분 사이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황정임 씨는 받은 계란 한 판을 자리에 두고 나왔습니다. 사기를 막은 것은 황정임 씨의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질문 하나였습니다. 내가 내일 죽으면 이 돈이 누구한테 갑니까? 그 질문이 방패였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 질문이 쓸 것이 많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이 관계가 나에게 어디로 가는지, 이 선택이 내 삶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돈에 대한 질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삶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무렵 황정임 씨의 오랜 친구분이 같은 홍보관에서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분이 경찰서를 다녀온 길에 국밥집에서 마주 앉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자야, 나는 그 계란이 좋았던 게 아니었어. 어머님 소리가 좋았던 거야. 그 소리를 3천만 원 주고 산 거지. 내가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기꾼이 파는 것은 금리가 아니라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온기가 절실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사기꾼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따뜻한 목소리가 부족하다는 사실 아닐까요? 황정임 씨는 그날 친구분을 데리고 은행에 갔습니다. 남은 돈을 세 군데로 나누고 지연이체를 걸고 한도를 낮추고 문방구에서 유성 매직도 2자루 샀지요. 친구분은 통장 겉장에 밥, 약까지 쓰더니 세 번째에서 한참 머뭇거리다가 국밥이라고 썼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국밥이요. 한 달에 한 번은 네가 내주는 국밥이 제일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웃는데 그 웃음에 물기가 돌았습니다. 이제 두 분은 25일이면 은행 들렀다가 국밥집으로 갑니다. 한 그릇씩 비우고 두 그릇은 포장을 하지요. 하나는 허영구 선생 저녁상 몫입니다. 선생이 봉순 씨 면회를 다녀오는 날 저녁을 거르신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요. 허봉순 씨가 계신 요양원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어느 25일 황정임 씨도 노란 꽃 한 단을 사들고 허 선생을 따라 면회를 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휠체어를 밀고 오면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어머님, 오늘 은행 아저씨 오셨어요. 하얀 머리를 곱게 빗은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통장 속 그 이름이 사람이 되어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허 선생이 다가가서 손을 잡으니 봉순 씨가 방긋 웃으며 이러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누시지요? 48년을 함께 산 남편 얼굴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선생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답했습니다. 은행에서 왔습니다. 통장 정리해 드리러 왔지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태연한지요. 황정임 씨는 그 태연함에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어르신이 통장을 내밀자 봉순 씨 손이 달라졌습니다. 방금까지 무릎 위에서 떨리던 손이 통장만은 익숙하게 펼쳐 잡더니 가슴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쓰고는 한 줄 한 줄 손가락으로 짚어 읽으십니다. 입금 3만 원 허영구, 입금 3만 원 허영구. 마지막 줄까지 짚고 난 봉순 씨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이번 달도 들어왔네. 우리 그이가 붙인 돈이에요. 쌀값 걱정은 없겠어. 그러고는 통장을 가슴에 꼭 품고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이다가 스르르 눈을 감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꺼운 이불을 덮은 얼굴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와서야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람은 나를 잊었소. 아들 얼굴도 내 나이도 잊었소. 그런데 딱 하나 돈 걱정만은 안 있습니다. 어려서 보리고개를 넘은 양반이라 그렇소. 시집 와서 50년을 쌀값 걱정, 등록금 걱정, 제사비용 걱정을 도맡아 해온 사람입니다. 병이 다른 기억은 다 지워도 그 걱정 하나는 지우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잠시 복도 창가에 서 계시더니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직도 봉순이한테 미안합니다. 그 말을 살아서 못 해줬소.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는 거요. 이 통장이 내 대신 매달 미안하다고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치매는 이름도 지우고 얼굴도 지웁니다. 그런데 50년의 살림이 몸에 새겨놓은 것은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 통장이 봉순 씨에게는 남편이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세상이 여전히 자신을 돌봐주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밤에 복도를 헤매지 않게 했습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가 밝힌 것이 바로 이겁니다. 80대에 도달했을 때 행복할지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50대의 콜레스테롤 수치도 재산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지할 수 있다고 느끼는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그 믿음이 뇌 건강과 기억력에도 영향을 준다고 했지요. 3만 원짜리 통장 하나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5번째 통장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이건 허영구 선생도 황정임 씨도 처음엔 몰랐던 통장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래 생각한 끝에 오늘 여러분께 감히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황정임 씨가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한참 누워 계실 때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는 남편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했던가. 4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가게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서로 그 말 한마디를 못하고 살다가 남편은 먼저 갔습니다. 황정임 씨가 조용히 일어나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여보, 오늘은 무릎 연골 주사를 맞아서 이상하게 잘 울리더라고. 그게 첫 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황정임 씨는 매달 25일이 되면 통장 정리를 하기 전에 이 노트를 먼저 찝니다. 남편에게 편지를 쓰는 거지요. 이달에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이 맛있었는지, 아들이 어쩌다 전화를 해왔는지 붙이지 않는 편지입니다. 받는 사람이 없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쓰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표현 글쓰기라고 합니다.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자 제임스 페네베이커가 연구했는데 자신의 깊은 감정을 글로 표현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면역력과 심리 안정이 올라갔습니다. 감정을 꾹 누르고 사는 것은 몸도 마음도 닳게 한다는 겁니다. 화병이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 세대 여성들이 유독 많이 앓은 병입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쌓아두면서 생기는 한국 특유의 증상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실제 질환으로 인정합니다. 황정임 씨의 노트는 그 화병을 조금씩 녹여가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통장을 5번째 통장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돈을 넣는 통장이 아닙니다. 말을 넣는 통장입니다. 못한 말을, 못 전한 감사를, 쌓인 서운함을 꺼내서 적는 작은 노트 하나, 밥, 약, 오늘, 꽃 다음에 용서, 자신을 용서하는 통장입니다. 남편을 용서하는 통장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온 자기 자신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미처 하지 못한 말들이 쌓입니다. 그 말들이 어디로도 못 가고 가슴속에 남아 밤마다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그 말들에게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노트 한 권이면 됩니다.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달 쓸 말이 없으면 그냥 오늘 날씨 하나만 적어도 됩니다. 오늘 햇볕이 좋았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황정임 씨의 25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통장 정리를 마치고 나오면 꽃집에 들릅니다. 노란 프리지어 한 단을 삽니다. 봉순 씨가 처녀 때부터 노란 꽃을 좋아했다는 걸 알게 된 뒤로 허 선생과 함께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친구분과 국밥집에서 한 그릇씩 비우고 포장 하나를 더 합니다. 선생님 저녁상 몫으로요. 요양원에 들러 봉순 씨에게 꽃을 드리고 통장을 보여드립니다. 봉순 씨는 매달 처음 보는 낯이라며 고운 인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황정임 씨도 처음 뵙는 것처럼 널쭉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님, 저 은행 새로운 직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요. 사기꾼은 온기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황정임 씨는 이제 스스로 온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돈으로 산 온기가 아니라 25일 아침에 버스를 타고 꽃을 사고 국밥을 나누는 온기입니다. 그게 진짜 저금입니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이 25일의 기억이 진짜 저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황정임 씨가 처음에 1억 4천을 쥐고도 왜 그렇게 두려웠는지 그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돈은 차갑습니다. 숫자만 있고 의미가 없는 돈은 아무리 많아도 우리를 따뜻하게 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돈의 온도라고 부릅니다. 같은 10,000원이라도 자개장 속에 숨겨둔 10,000원과 경로당 친구들에게 사줄 커피 믹스 값으로 꺼내놓은 10,000원은 온도가 다릅니다. 숨겨둔 10,000원은 나를 지키는 척 하면서 실은 나를 가둡니다. 꺼내놓은 10,000원은 적지만 따뜻합니다. 영구 선생의 30,000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이 은행 금리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20명 먹을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30,000원이 봉순 씨를 재우는 이불이 됩니다. 왜입니까? 그 30,000원의 온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50년 미안했던 마음의 온도가요. 저도 이 나이가 되어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의 일상을 따뜻하게 해주는 도구가 되는 것. 그 차이가 노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자식 앞에서 없는 척 하시는 분이요. 또는 있는 돈을 쓰지 않고 자식에게 다 남겨주려 하시는 분이요. 저는 그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식이 나중에 그 통장을 받았을 때 무엇을 더 기억할까요? 통장 속 숫자일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스스로를 위해 산 노란 꽃 한 단일까요? 아버지가 경로당 친구들에게 커피를 한 잔 사주며 웃던 모습일까요? 하버드 연구가 말한 대로 좋은 관계가 재산보다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쓰는 방식이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결국 우리가 남기는 유산이 됩니다. 이것이 다산 정약용이 자식에게 남긴 두 글자 근검침gem의 진짜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소하게 쓰되 의미 있는 곳에는 아낌없이 쓰는 것, 모으기만 하는 것이 검소함이 아닙니다. 쓸 줄 아는 것도 검소함입니다. 황정임 씨가 배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자율이 높은 통장이 좋은 통장이 아닙니다. 내 삶의 온도를 더해주는 통장이 좋은 통장입니다. 그 통장에는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름이 밥이든 약이든 오늘이든 꽃이든 아니면 못다한 말을 담은 용서이든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돈은 숫자에서 온도로 바뀝니다. 두려움에서 배경으로 바뀝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돈이 어떤 온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남은 날들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는 지금 어떤 온도가 있습니까? 오늘 밤 자리에 드시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3만 원이어도 됩니다. 10,000원이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오늘 꽃, 국밥, 손주 이름이 붙으면 그 돈은 따뜻해집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황정임 씨를 통해 5개의 통장을 보았습니다. 첫째, 밥 통장. 목돈을 다달이 나오는 작은 돈으로 바꾸는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목돈에 눈에 띄지 않게 해주고 거절이 필요할 때 나 대신 거절을 해줍니다. 둘째, 약 통장. 내 미래의 나를 지키는 통장입니다. 지연 이체와 이체 한도. 이 두 가지 자물쇠를 걸어두면 멀쩡한 오늘의 내가 흐린 내일의 나를 미리 보호합니다. 셋째, 오늘 통장. 나를 위해 쓰는 통장입니다. 목욕탕, 국밥, 노래교실, 경로당 커피 한 봉지, 오리면 이번 달 안에 바닥을 내는 것이 규칙입니다. 남겨두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씀으로써 삶이 이어집니다. 넷째, 꽃통장.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을 위한 통장입니다. 허영구 선생의 3만 원처럼 이 통장은 말로 못한 것을 대신 전합니다. 가장 작은 통장이지만 금리가 제일 높습니다. 다섯째, 용서통장. 노트 한 권입니다. 못한 말들, 못 전한 감사들을 적어두는 곳입니다. 이달에 쓸 말이 없거든 오늘 날씨 하나만 써도 됩니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전한 두 글자가 있었습니다. 근, 진과 검, 부지런함과 검소함. 이것이 밭보다 낫고 황금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오늘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부지런히 자리를 정해주고 검소하게 쓰되 아낌없이 나눠라.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통장 중에서 이름이 붙은 통장이 있으십니까?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거든 제일 오래 묵은 통장 하나를 꺼내서 겉장에 이름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밥인지 약인지 오늘인지 꽃인지 아니면 아예 다른 이름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손주 이름도 좋고요. 못 전한 말을 담을 노트 한 권도요.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통장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위한 지도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 은행 문이 열거든 창구에 가서 지연 이체와 이체 한도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거로움이 멀쩡한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선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의 한 조각이라도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통장 때문에 밤에 잠 못 주무시는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댓글에 오늘 여러분의 통장에 붙이고 싶은 이름을 하나만 적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밥인지, 약인지, 오늘인지, 아니면 다른 이름인지요. 저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황정임 씨의 자개장 서랍에는 이제 통장 5개가 있습니다. 밥, 약, 오늘, 꽃, 그리고 남편에게 쓰는 노트 1권. 매달 25일 그 통장들을 품에 안고 마을 버스에 오르는 황정임 씨 얼굴에서 4년 전에 그 떨리던 손이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요양원에서 봉순 씨 손을 잡고 앉아있는 작은 미소가 보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가진 것을 지키는 일만이 아니라는 걸 황정임 씨는 25일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예금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이제 누가 물으면 저는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돈은 쌓아두면 두려움이 되고 자리를 정해주면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장에 이름 하나, 마음에 말 한마디만 남겨두시고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부디 오늘 밤은 마음 한층 가벼워지시기를 빕니다.